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마이크 나옵니까? 이재명 정권 비리 수사의 상대성 이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빛의 속도로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는데 전재수, 김병기, 강선우, 장경태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의 시간은 한없이 느리게 흘러갑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의 녹취 파일 120여 개가 담긴 황금 PC가 발견되었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강선우 의원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전 현직 당직자, 의원, 보좌진, 시의원들의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녹취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천 시스템은 뇌물과 인맥으로 좌우되는 부패 시스템이라고 하는 확실한 물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뇌물 특검을 회피하겠다는 것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도 뇌물 공천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공천 뇌물 특검 거부는 곧 검은 돈 단절 거부, 정치개혁 거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하는 꼼수 부리지 말고 공천 뇌물 특검과 통일교 특검, 쌍특검을 즉각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권의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과 억압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종편 보도를 두고 중립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규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한술 더 떠서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내놓는 종편을 향해서 하루 종일 정치쇼를 하고 패널들이 편파적이라는 취지의 거근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같은 이재명 정권의 왜곡 편향된 언론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언론 입틀막 법입니다. 정권을 비판하면 편파 보도로 낙인 찍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발상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는 법의 시행 중단을 공식적으로 촉구했고 미국 국무부는 정치적 목적의 표현의 자유 제한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언론 입틀막을 겨냥한 발언을 내어놓았습니다. 오는 7월 이 법이 시행되면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이유로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언론을 정권 나팔수 노릇 시키려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적인 압박, 청와대 홍보수석의 노골적인 위협, 다수 여당의 입법 폭주가 맞물린 위험한 언론 탄압 삼박자의 질주를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언론 입틀막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서 정당한 해명을 요구한 검사들이 대거 검찰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권 들어서 대장동, 백현동, 위정교사죄,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범죄 사건, 문재인 대통령 일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들까지도 모두 싹 다 좌천당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화 대부에서나 볼 법한 마피아 같은 보복 인사입니다. 저항하면 처벌, 침묵하면 포상입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에 침묵했던 김태훈 검사장은 대전 고검장으로 승진시켜줬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포상을 내린 그 김태훈 고검장에게 이 정권이 맡긴 미션이 바로 통일교, 신천지,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직입니다. 김태훈 합수부는 이미 민중기 특검 뺨치는 편파 왜곡 수사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20년 전 역사까지 들춰내는 망신주기식 신천지 언론 플레이에 집중하면서 전재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검은돈 수사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가전 꼼수로 쌍특검을 회피하면서 뒤에서는 보복 인사로 검찰 조직을 길들여서 야당 탄압의 새로운 칼로 써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현명하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정권에 촉구합니다.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민 통합 다 하셨습니까? 국민 눈높이 다 확인하셨습니까? 대통령과 민주당 손해본 것 없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수 정권 출신 운운하는 비겁한 모습은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한쪽 진영이 아니고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이해운 지명자 사태는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이 인사검증 참사이고 야당 농락이고 국정 운영의 책임을 남 탓으로 회피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쪽 진영에서 5번 공천받고 3번 당선된 사람의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도무지 통치권자의 발언이라고는 믿기 힘든 무능의 자백이자 엄중한 공직 임명 과정까지 야당을 조롱하기 위한 장난처럼 여긴 것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한 처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재산 논란으로 사퇴했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자녀 불법 조기 유학으로 낙마했고 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실력과 능력이 아닌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진 검증 라인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인사검증하는 민정수석실은 이태형, 전치형, 이장형 비서관 등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변호에만 전념했던 이들로서는 공직자의 도덕성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리가 만무합니다. 그들이 변호한 사람이 바로 심각한 도덕적 하자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중심으로 한 비선 인사 개입 의혹입니다. 만사형통 현지 누나가 이번에도 강선우 후보자 때처럼 이해운 후보자 인선에 관여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인사 참사는 단순히 지명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검증이 잘못됐다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인사 라인 전면 교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당 농락에 눈이 멀어서 국정 공백을 자초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부실 검증에 관여한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그리고 국정 운영 기조 전환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측근 몇 명과 대장동 변호인단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고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앞뒤만 바뀌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고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 그 말의 본질은
관치 경제,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세금 인상 신호, 양도세, 보유세 등 징벌적 과세 카드는 결국 규제로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을, 시장을 길들이겠다는 발상입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5년, 규제 만능주의가 만든 결과가 지금의 미친 대한민국 집값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지금 이렇게 높은 집값을 원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오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로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경제는 그 힘을 잃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간치 경제 실험, 국민이 대한민국 집값이 더 이상 실험대에 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식 간치 경제,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길들이려는 작태, 제발 국민의 삶을 위해 제발 좀 멈춥시다. 다음으로 민주당 공천뇌물 사건 특검을 촉구합니다. 김경 서울시의원 관련 녹취와 PC가 확보되면서 강선우 의원 1억 공천뇌물뿐 아니라 다른 여권 인사들의 공천뇌물 로비 의혹까지 샅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늘 흐지부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합니다. 권력형 비리, 여당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특검 제도가 도입되었던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민주당이 정말 떳떳하다면 민주당발 공천뇌물 사건 피할 이유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통일교 금품 의혹, 공천뇌물, 법인카드, 돈봉투 사건, 불법 정치 자금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의 돈정치 끝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분들 언제까지 민주당의 부패, 흐린 눈으로 지켜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이렇게까지 썩어도 괜찮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죽어라 노력해도 일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데 3천만 원 1억 내면은 시의원도 구의원도 도의원도 할 수 있는 세상 진짜 괜찮겠습니까? 경제는 규제로 옥죄고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썩은 동아줄로 묶는 척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재명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HBM을 중심으로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미증유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5천을 이끈 7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 국면 속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안일함과 무책임이 업계에서는 큰 위기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두 가지 매우 우려스러운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경고한 한국 반도체 관세 100% 부과에 대해 대통령이 그러면 미국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낙관을 넘어 장담을 한 것입니다. 이는 전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근거도 부족합니다. 가격 상승은 단기 비용이고 안보는 장기 이익입니다. 반도체는 하나의 소비재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 자산이고 미국이 이 차원에서 자국 내 생산을 통한 공급망 재편에 주력한다면 한국 반도체 가격 하락은 속수무책이 됩니다. 여기에 무서운 속도로 한국을 위협하는 경쟁사들을 감안하면 현재의 시장 점유율만 믿고 안심하는 것은 매우 안일합니다. 국가 전략 산업을 두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는 정부는 어리석은 것을 넘어서 책임 방기, 직무 유기입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인프라 관련 지역주의를 언급하며 남부에서 전기 만들어 수도권 주면 남부가 과연 가만히 있겠나? 한강물을 사용하면 수도권 식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습니다. 이는 마치
전쟁이 났는데 지자체 민원과 주민 불편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무기를 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나 할 만한 말이지 세계 AI 패권 경쟁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조정 기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과 용수입니다. 원활히 지원되지 못하고 병목 현상을 일으키면 망하는 산업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설을 부정하며 꺼낸 그날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이전 의혹을 부추기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송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이다. 가뭄 등 용수로 인한 문제 역시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이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국가 수도 기본 계획을 통해 공표된 국가 차원의 전략이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전지전능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모든 분야에 통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잘 모를수록 말을 좀 아껴야 합니다. 21일 기자회견은 역대 최장인 3시간 동안 풍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경제와 그 핵심인 첨단 산업에 관련된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비전은 매우 빈곤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날 회견장에서 가장 큰 걱정이 2가지라고 했죠. 저는 내심 첨단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은 것일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가장 큰 걱정 2가지는 검찰 개혁과 이해운 장관 내정자 문제가 자신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념과 진영 논리를 넘어 하루빨리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분이 부산 시내 곳곳에 해양수산부 부산시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런 현수막도 내걸고 얼마 지나서는 무슨 노무현 재단 강연에도 나서겠다고 공언을 하고 지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재수가 누구입니까?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이 되어서 우리 당 대표가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바로 범죄의 피의자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시대를 여는 것도 전재수 전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를 도와주기 위한 기획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판에 통일교 뇌물사범이 도리어 지금 선거에 나서겠다고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당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고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당대표를 조롱하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전재수 장관의 행위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것이다라는 과거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 그리고 그 명목이 바로 한일 해저 터널 건설과 관련된 청탁이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가 엉뚱한 곳에만 계속 수사를 하고 있으니 이 도둑이 매를 드는 지경으로 온 것입니다. 사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시작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친명에게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수사를 시작을 하고 비명은 횡사를 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대표가 통일교 특검, 그리고
김병기, 강선우의 공천 관련 뇌물 특검을 하자고 그만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까지 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바로 전재수 전 장관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이분은 수사를 받아야 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하지 않고 국수본에 수사를 맡기고 보니까 아마 국수본에서 물렁하게 수사할 거라는 것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수사 초기 단계 사건이 드러났을 때는 장관직도 버리고 꼬리 내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지금 돌아와서 오히려 대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로 만들고 친명행제, 비명행사의 나라로 만드는 지금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즉시 통일교 특검을 받아주시고 통일교 특검을 통해서 전재수 전 장관의 뇌물 사건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온 국민이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자랑해온 이른바 돈 뿌리기 정책의 실체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바로 어제 국가통계 포털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경기 보강책에도 자영업자가 전년 대비 3만 8천 명이나 줄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충격이 있었던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감소가 청년층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15에서 29세 자영업자 수는 1년 만에 3만 3천 명이 줄었고 30대 자영업자 역시 3만 6천 명이 감소하며 최근 3년 가운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창업시장에서도 동시에 밀려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청년 고용의 붕괴는 매달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은 71만 7천 명으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고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이 가운데 45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취업할 의사조차 잃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물가와 자선 가격만 오르고 기업의 경쟁력은 떨어지고 일자리는 없어지는 현실이 정말 청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청년과 미래는 늘 뒷전이었습니다. 작년 2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고갈을 명분으로 연금 모수 개혁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난에 가까운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세대 간 고통을 분담해야 할 상황에서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 요율은 올리고 기성세대가 받아갈 소득 대체율은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올려버리는 부끄러운 개혁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자 구조개혁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책임을 밀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성세대의 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혁안은 하나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가 올라 국민연금 자산이 늘었으니 이제 국민연금 고갈 위험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이유로 청년들에게는 보험료율을 더 내라고 뒤집어 씌우더니 기성세대가 양보할 시점이 되니 이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없어졌으면 작년에 청년들에게 모두 독박 씌운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상승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은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예정된 미래입니다. 일시적 자산 가격 상승으로 기성세대의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번 미래를 위한 책임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광안입니다. 포용적 제도를 유지하는 국가는 번영하고 착취적 제도에 머무는 국가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국가의 번영과 몰락은 질이나 문화가 아니라 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2012년 출판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제도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강조합니다. 포용적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며 권력이 분산되는 제도입니다. 착취적 제도는 소수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고 법과 제도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집행합니다. 법이 단순한 규범을 넘어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착취적 제도로 다 바꾸겠다는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적 제도를 어디까지 망가뜨릴지, 또 그것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달러의 가치는 치솟고 있고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원화가 최악의 나락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비관론이 사회 구석구석에 소리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단시간 내에 세상을 확 바꿔버리고야 말겠다는 욕망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되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사회 시스템을 해체 또는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 행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혁명입니다. 혁명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희생이 뒤따릅니다. 또 하나는 독재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점점 독재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묘한 두려움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절규하며 외쳐보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는 사람의 심리를 압박하여 생각을 하지 않게 하거나 생각을 하더라도 입을 다물게 합니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든 독재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은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태리의 무솔리니, 나치의 히틀러,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후세인 등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독재에 대한 종말은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입을 열어야 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법치국가 최후의 보루가 그 조직 일부 구성원들에 의해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생각과 의견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용기 내어 말을 해도 조용히 묻혀버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포용적 제도는 점점 무너지고 착취적 제도가 그 자리를 채우면서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실패를 심각하게 걱정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이 그들의 책임이지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위 의장입니다.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은 일단락되었지만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투트랙 전략으로 책임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진상규명입니다. 민주당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쌍떡금을 반드시 관철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민생경제입니다.
무너진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국민의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의 정책 모토를 이기는 변화의 시작은 민생 정책으로 명명하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첫걸음은 민생경제점검회의의 재가동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부터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공급은 막고 부담만 키운 이재명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바로잡겠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누르겠다는 반시장적 시도는 막아내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동시에 코스피 5천 시대의 안착을 위한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기업은 성장하고 투자자는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성장과 수익이 선순환되는 자본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두고 불로소득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주식 투자로 얻는 수익은 정당하고 부동산 투자로 얻는 수익만 불로소득입니까?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이분법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모두 국민에게 중요한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 수단입니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며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접근은 정책이 아니라 이념에 가깝습니다. 부동산 세금을 대폭 올리면 국민들이 부동산을 떠나 주식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판단도 오산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 성장 없는 주식시장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쌍특검을 즉각 소용하십시오. 위헌적이고 사법질서를 흔드는 입법 폭주도 멈추십시오. 정정당당한 민생정책 경쟁으로 승부합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개최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항소심 공판준비 기일에서 단 한 명의 서울고검 검사만 출석해서 무죄와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다라고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이재명 정권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위 1심 재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을 술고금으로 파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은 2023년 3월 8일 김만배가 구속 기소되고 25년 10월 31일 1심에서 징역 8년 등이 선고되면서 약 2년 8개월 가까이 진행된 재판이고 사건 기록도 굉장히 방대하고 법리도 복잡합니다. 그런데 1심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의 서울고등 검찰청 파견을 불허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고검 검사 한 명이 이 방대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재명 정권이 김만배 등에게 대해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검찰로 하여금 하게 하고 나머지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무죄가 선고되도록 작전을 짜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 시민,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재산이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준 것도 모자랐어. 이제 그들에게 전부 완전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시도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김만배 일당에게 2심에서 완벽한 무죄를 선고받도록 해주겠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정책위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대장동은 범죄 수익이 7,800억 정도에 달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 대장동 일당들에게 그 범죄 수익이 다 귀속되도록 현재 유죄 나온 부분도 무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간 것 중에 상당 부분은 또 대장동 그분 몫이 또 있지 않나요? 아마 대장동 그분이 그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런 과연 이런 그 사법 질서, 검찰 조직 운영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정상적인 활동인가 하는 의구심은 매우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